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셜하고 스마트하게 여러분의 투자 스테이션을 고민해드리는 부동산 S라인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 인기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익히 잘 들어서 아실 텐데요. 최근에 분양시장에서 갈수록 귀한 몸에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실제로는 발코니 확장, 서비스 면적 활용, 또 신평면 개발, 이렇게 중형 아파트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수요가 계속해서 몰린다라고 하거든요. 참 잘 짓나 봐요. 더구나 취득세 등의 세금이 중대형 아파트보다 저렴한 것도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측면에서 또 이렇게 작은 아파트 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방면에 맞춰서도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 제공을 해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전화 3424-072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 부동산 S라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S라인 오늘 이분과 함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대풀 공경매그룹 안성선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경매와 관련해서 궁금증을 물어주셔도 좋고요. 다양한 얘기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거니까 전화나 문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려 있거든요. 앞서 제가 번호 알려드렸는데 한 번 더 일러드릴게요. 서울 전화 3424-0725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8289로 보내주시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주제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주실 건지요? 예, 오늘 공부하는 거요. 네. 상가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고 네. 또 분석을 해가지고 네. 그 물건 자체를 매도하는 방법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상가 임대차 분석하고 개발해서 매도하는 것까지 풀 코스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많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라는 거 투자하시는 분, 그러니까 상가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수익형 부동산에 이제 꽂히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하시고 흔히들 왜 고수들이 침범하는 영역이다, 고수들만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져보시고 차근차근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진행을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가 매도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할 부분에 대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먼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냐? 이게 문제겠죠. 주택과 상가의 차이점이 있죠. 상가는 경제생활의 안정입니다. 상가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 만들어진 목적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 그래서 대항력 부분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임대차를 공부를 하면서는 주택을 인도하고 거기에 주민 등록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건 바로 건물의 인도죠. 건물의 인도와 또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결국은 이게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대항력을 갖춰야지 제3자한테 어때요?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때 기본이라는 게 있죠. 기본. 그래서 대항력은 바로 기본입니다. 어떤 분들 질문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습니다. 건물에 인도를 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제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분의 질문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떠냐?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인도는 여러분이 어때요? 사업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상가는 어디서 하죠? 세무서에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발생 시점,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효력은 어때요? 2길 0시입니다.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도 마찬가지였죠. 주택도 우리가 주민 등록을 하고 2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부분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 제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임대차 권리 분석하면서 제가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죠. 결국은 확정일자죠. 확정일자. 확정일자 제도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은 주택 임차권은 대표적인 채권인데 이 채권 자체가 어때요? 물권화 된 것처럼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상가 임차인도 어때요? 실질적인 어떤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어떤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받는 그 날부터 우선 변제권이 갖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라는 것 어때요? 확정일자는 날짜를 확정받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 날 뭐한다? 물권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차권은 대표적인 채권이지 않습니까? 채권인데 물권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특별법으로 물권처럼 물권화 만드는 방법이 바로 우선 변제권이다라고 해서 그 이하에 실질적으로 어떠냐? 근저당권이 1순위로 되어 있지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상가 임차인이 어때요? 사업자 등록과 건물을 인도를 해서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근저당보다 더 빠른 순위다라고 하면 어때요? 우선 변제, 근저당보다 더 빨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론, 그게 바로 확정일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여러분이 더 아셔야 될 부분이 여기죠. 임차권입니다. 소액 임차보증금.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소액 임차 보증금이 바로 여기서 상가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이라는 거죠. 환산보증금. 참 이게 어려워요. 자,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상가 임대차가 4차 개정이 일어났죠. 4차 개정. 1차, 2차, 3차, 4차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액보증금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게 이제 경매와 일반 매매 시장의 차이점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매매 시장 지금 현재 하면 어때요? 우리가 14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게 4차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경매로 진행되지 않고 현재 일반적인 물건에서 임대차로 해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상가 임차인 분들은 어때요? 지금 4차 개정 현 상태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환산보증금이 있죠. 환산보증금. 그리고 소액보증금이 있고 여기에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그래서 환산보증금은 지금 어때요? 4억 이하입니다. 4억 이하. 자, 4억 이하여야 되는데 이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환산보증금이라는 거는 여기서 어때요? 보증금에다가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환산보증금이 된다는 겁니다. 이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14년 1월 1일 이전에 있는 1차 상가임대차, 2차 상가임대차, 3차까지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환산보증금 범을 초과했을 때,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임차인들이.
먼저 선순위여도 후순위여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자가 안 됐다라는 게 바로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 4차 개정이 일어나는 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가장 주된 목적이 이제 뭐냐?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입니다. 영업권. 영업권 기본적으로 5년이죠. 기존에는 환산 보증금 이내에 들어있는 임차인들만 5년을 주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4차 개정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냐? 환산 보증금을 초과해도 임차인을 위한 가장 기본 포인트가 4차 개정의 기본 포인트가 5년입니다. 환산 보증금을 초과해도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경매와 매매의 차이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산보증금, 소액보증금 최우순위인데 환산보증금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일반적으로 4억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임대차로 어떤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그 건물에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실질적으로 뭐가 있느냐?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정. 그게 어때요? 담보권이죠.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지금 일반적인 영업에서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4차 개정에 어떤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그때 당시에 그 물건을 상대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뭐예요? 설정을 합니다. 설정. 무슨 설정? 담보권 설정 당시에 상가 임대차 그 기간이 있겠죠. 기간. 1차 때냐, 2차 때냐, 3차 때냐. 이 속해진 기간에 그때의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 이 상황에서 내가 보호를 받겠구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시장과 경매 시장의 차이점이 있는 건데 결국은 경매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담보권 설정일 당시 담보권이 1차냐, 2차냐, 3차로 들어가서 상가 임대차 적용 범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전문가들 부분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담보권 설정이 근저당권이 담보권이냐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경매의 또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바로 담보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그 등기들과 담보권이 되는 등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담보권이 이게 있어요. 이게 담보권은 저당 등기. 두 번째 근저당 등기. 3번에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담보 가등기. 이 세 가지의 권리가 그때 당시가 몇 년도에 설정됐느냐에 따라서 상가 임대차 적용이 어때요? 소급이 됩니다. 경매 시장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발생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여기서 한번 더 해보죠. 여기서는 문제는 이 환산 보증금인데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자, 환산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자, 환산 보증금 공부를 한번 해보죠. 환산 보증금과 소액 보증금 있어요. 보증금, 소액. 여기에 최우선 보증금이 있습니다. 최우선. 자, 이 환산 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냐? 환산 보증금이 4억 이하라 했죠. 4억 이하. 그런데 이 소액 보증금은 지금 얼마냐? 6,500입니다. 6,500 이하일 때 최우선으로 2,200만 원을 먼저 준다는 거죠. 2,200만 원을 먼저. 이게 어때요? 실질적으로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보증금 자체도 계산을 소액을 어때요?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차이점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주택임대차는 어때요? 보증금과 월세가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보증금만 가지고 소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에서 이 소액 부분을. 그런데 상가는 어때요? 상가는 이 소액 자체를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 임대차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를 60만 원에 해보죠. 60만 원. 월세 60만 원 좀 진짜 서울 시내에서 보증금 1천에 월세 60만 원 되는 그런 물건을 한번 생각해보죠. 실질적으로 있나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만약에 경매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산 보증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보증금 1천만 원, 1천 더하기 월세가 얼마예요?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60만 원 곱하기 100이라 그랬죠. 자, 60 곱하기 100 하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게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6천만 원 더하기 월세를 해보세요. 이게 결국은 소액이 7천이 된다는 거예요. 7천. 그러면은 서울 시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6,500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물건들이 만약에 우리가 14년 1월 1일 이후에 그 물건의 담보권이 설정된 그 어떤 부동산 물건에서 우리가 임대차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물건이 경매로 나갔을 때 이분은 어때요? 지금 한산 보증금 소액이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호를 해주는 대상자는 어때요? 6,500 이하일 때 뭐 했어요? 2,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근데 이 임차인은 어때요? 7천만 원이죠. 소액을 초과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2,200만 원 조금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이렇게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든 경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공무원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꿈이었습니다. 향후에 꿈은 뭐냐 그러면 사업가였어요. 근데 지금 사업가들이 몰락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 때 2002년 그 전에는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2002년 11월 1일 날 시행이 된 겁니다. 주택과 한 15년, 18년 갭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상가 임대차 한마디로 사업주는 돈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지금 완전한 영세 사업자들만 도와주겠다라는 게 상가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14년 1월 1일 이후에 가장 기본 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이제 그거죠. 뭐냐? 이 상가 임차인들이 경매든 일반 매매든 그 한산 보증금을 초과를 하든 한산 보증금 범위 내에 있든 간에 5년을 임차 아마도 영업권 5년을 초과해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영업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그 영업권 주장인데 5년 주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기에 권리금도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권리금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럼 권리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바닥 권리금 있죠. 바닥 권리금. 두 번째 이 바닥에 기본적인 권리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시설을 하겠죠. 시설 권리금이라는 걸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그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활성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때? 여기에 따른 영업 권리금. 그래서 이 5년을 주장을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어떤 그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종료 전에 어때요? 미리 임대인하고 말씀을 드려서 그 5년을 주장을 하면서 그 권리금까지 여기에 많은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영업을 그만두고 제3자한테 이 영업권을 넘긴다라고 하면 어때요? 임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대항을 할 수 없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차였는데 계약갱신권이라고 있죠. 네 번째 계약갱신권. 계약갱신. 여기에서 바라는 게 결국은 계약갱신권이라는 건 우리가 1년이죠. 상가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5년이라는 부분이죠. 5년. 계약갱신을 5년을 할 수 있다. 방금 얘기한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원래는 그 전에는 상가 임대차는 이거 5년을 주장할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뭐였어요? 환산 보증금 제도였습니다.
보증금 이내였을 경우 5년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불가능하죠. 자, 여기에 또 5번째입니다. 5번째. 여기서 임차 보증금, 임대인과 임차인에서 임차 보증금 있겠죠. 보증금. 자, 임차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1년이죠. 상가 임대차는 1년을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서 증감 청구권인데 실질적으로 9% 여기서 9%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 보증금은 1년에 계약 종료 후 계약 종료가 됐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건 9%라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서 어때요? 이걸 법으로서 잡아놨더라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물론 1년 이내에 이 9% 초과해서 더 이상 초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꼭 알아둬야 될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임차 증감 청구권입니다. 증감 청구권. 증감 청구권이죠. 자, 증감 청구인데 증액 청구하고 감액 청구입니다. 증액, 감액 청구죠. 자, 증액 청구는 실질적으로 누가 하죠? 임대인이 합니다. 임대인이. 자, 그리고 감액 청구권은 어때요? 임차인이 합니다. 임차인.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을 하는데 감액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상권이 형성이 돼서 올라가면은 임대인은 증액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또 그 활성화가 되지 않고 상가가 어때요? 쇠퇴되고 그 상권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어디 갈 수 없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감액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감액 청구를 못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은 아직도 약자는 누구다? 임차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마무리, 7번째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아까 임대차 계약인데 보증금과 월세가 있었죠. 보증금과 월세로 계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월세로 나는 이런 경우는 사실 경매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100을 주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물건이 경매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최우선 배당만 받는 가정하에서 지금 2,20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어때요? 2,800만 원이 남아 있겠죠. 2,800만 원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 그 기존에는 전환하는 방식이 좋다. 시세에 따라서 20%, 25%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 전환했을 때 15%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어느 정도 알면 이 물건 자체 상가를 내가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매매든 경매든 이 부분에서 매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매도. 상가 같은 경우 영업을 5년 동안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 물건이 어때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채무자 겸 소유주를 고객화하고 임차인을 고객화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상가의 가장 큰 매도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은 바로 어때요? 임차인의 고객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 고객화. 자, 임차인은 아까 그랬죠. 권리금도 인정한다 그랬죠. 거기에 바닥 권리금도 있고 시설 권리금도 있고 영업 권리금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고 또 보증금도 있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임차인한테 고객하면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그 물건을 소유권을 이전해 간다 그러면 새로운 대출 관계가 성립돼서 그 월세를 가지고 은행에 이자를 변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차인을 여러분이 고객하는 상가 투자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상가를 배우면은 결국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모르고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고 투자하는 그러한 꼭 투자에서는 알고 투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상가 매도에 있어서도 분명 이렇게 현명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또 세미나가 있어서 그거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명희 교수, 안성선 대표 두 분이서 만들어드리는 자리거든요. MPL과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서울 서초동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3424-0725로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S라인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